증인 윤우진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꼭 발부해 주십시오.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호진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황교안 장관 증인 신청 한번 해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용납할 수가 없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정치구단 국회 혼수꾼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뵀었는데 지금 청문회에서 열 올리다가 왔습니다. 네, 왜 화나셨어요? 네. 한국당 의원들이 잘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얄밉지만은 공격을 잘하고 포인트를 잘 잡아요. 어떤 부분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포인트를 잘 잡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문제는 윤호진 네, 전 용산 세무서장 그리고 양경철 현 민주연구원장의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네, 이 장제원 의원은 뭐 저를 많이 공격은 하지만은 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장모한테 문제가 있다. 이걸 많이 제기한 사람인데 네. 시작하면서 장모를 탁 해봤더니 없더라.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털어버린다. 연결고리는 아직 못 찾았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제 나머지 공격이 설득력이 장지원 의원은 있는데. 그러고 나서 과거에 이른바 적폐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사라든지 네, 특히 자기 동기세. 네, 네. 간부들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한국당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참여하시면서 이제 끝나고도 또 서둘러 가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은 참 눈여겨볼 만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꼽아주신다면. 예, 지금까지 한국당이 네. 공격은 하지만은 청문회 한 방이 없습니다. 이제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털어버렸고 이제 윤호진 전 세무서장 문제에 대해서도 다 나온 거예요. 옛날에 다 제가 했던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자는 도덕성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은 없다.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포인트를 윤호진, 양경철 잡아가지고 특히 양경철 민주정책 원장이 만난 것은 네. 시점이 달라요. 금년 2월 달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 뭐 4월 달에 만났다 어쩌고 하니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집요하게 양경철 원장은 지금 현재 정치적 비중이 있으니까 만나서 공천관계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2015년 만나서 자기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돼 있을 때 한번 출마해 주라 하고 권했고 수차 전화 왔지만은 안 했다. 네. 그런데 자꾸 이제 만났다. 이 밥 먹고 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청자들은 듣는 국민들은 아 만나서 정치 얘기했구나. 이걸로 양경철 맞춰가는 네. 거예요. 그게 기술인데 네. 그걸 오늘 잘하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한 줄에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관전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네. 말씀하신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뭐 말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해외에 도피해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네. 그때 그러니까 윤호진 전 세무서장이 가깝게 지내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데 그래서 그때 윤호진 전 세무서장이 조사를 받을 때 부장검사였던 윤석열이 좀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양정철 전 비서관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황교안 청문회 관련해서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수사를 그때 검찰 수뇌부가 방해했느냐 이 부분이었고요. 네, 의외로 장모 사건 개입과
장모가 재산을 불리는데 뭐 어떻게 개입한 거 아니냐, 아내가 재산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 부분은 별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입니다. 잠깐 먼저 윤우진 전 세무서장, 그때 당시 이제 피의자였었는데 이제 무혐의 처리가 났죠. 기소가 안 됐는데 그때 윤우진 그러니까 용산 세무서장과, 그러니까 친구의 형이죠, 골프를 쳤느냐 물었는데 쳤다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골프 네.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그거는 돼 있어요. 저는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골프를 칠 때 늘 제 실명으로 치고.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골프는 쳤는데 돈은 네. 각자 그렇습니다. 냈다. 네, 골프 친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우진하고 식사한 적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뇌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에 도망갔다가 기소 중지된 상태로 체포돼 온 사람을 검찰이 또 기각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친한 후배인 그 동생 그 윤대진 검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 있죠? 우리 의원님들 중에 검사 출신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건 얘기라는 거 사실 나눠봐야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대진 검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윤대진 검사도 불편해할 수 있고, 네. 수사 지휘는 수사 지휘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그 이남석 변호사는 역시 검찰 후배였죠. 이남석 그 변호사는 그 윤대진 과장 그 중수 3과 소속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이라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나쁘지 여러 가지 않는다. 상황상으로 봤을 네. 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자, 당시 정황을 보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남석 변호사를 추천해 준 거 아니냐, 소개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던 검찰 동료의 형이 세무서장인데 지금 피의자로 막 해외 도주했다 잡혀오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이 사람 어때? 이 사람 한번 변호사로 써봐. 이렇게 추천을 해줬다면 이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본인은 오늘 부인했습니다. 문자도 네. 이남석 변호사와 윤우진 네. 서장 간에 왔다 갔다 했지, 그게 윤석열 후보자하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동생 윤대진 중수 3과장과 당시에는, 같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나는 모른다 하는데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런 것이 제가 2013년도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안 돼요. 소위 건이 안 돼서 제가 포기했던 거예요. 마치 네. 오늘 장제원 의원이 장모를 공격 많이 했는데 고리가 없더라. 그래서 나 포기했다. 이런 거하고 저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도 저게 왜 근데 잘한- 하나씩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당시 이남석 변호사가 물론 수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윤우진 그 세무서장에게 문자를 보낸 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윤석열 부장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소개를 받지 않았는데 이 이남석 변호사가, 검찰 후배죠. 이남석 변호사가 그 세무서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물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확인할 수가 이런 없는 의심은 거예요.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도 쳤다, 식사도 했다, 문자도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도와준 것 아니냐. 소위 이 구속영장도 압수수색영장도 6번이나 경찰에서 신청했는데 검찰이 다 기각하고 또 8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했다가 네, 인터폴로 잡아왔죠. 잡아왔는데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걸 보면은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입해서 도와준 것 아니냐. 네. 저렇게 몰아가는 것이 성공인데 실질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 이거죠. 된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말장난이 끝나는 네. 거예요. 역시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 말처럼 저렇게 전 세무서장이 뇌물 혐의로 수개월씩 해외에 도피했다가 잡혀왔는데 검찰 가서 무혐의가 나는 건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검찰 누가 봐줬다 이런 연결고리는 없다. 없죠. 냄새는 나는데
연기는 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정확하게 윤석열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의 특수일부장이었고 이 사건은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은 서울지검 형사3부가 하나는 서울지검에서 담당했고 당시 윤석열은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고 나는 거기 지휘선상에 개입할 같은 자리가 같은 중앙지검이에요. 같은 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예. 당시 형사 3부장이 했고 네네네. 자기는 특수일부장이었고. 네. 예. 같은 중앙지검이었지만 나는 그 사건을 지휘할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지휘라인이 아니죠. 지휘라인에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예, 게 이제 예. 윤석열 후보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자꾸 골프 쳤다, 네. 식사했다, 문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윤석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산발적으로 딱 공격을 하면은 듣는 국민은 뭐가 있구나. 네. 하지만 거리가 안 된다 이죠. 네. 거리가 안 된다. 근데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지금도 공교롭게 해외에 나가 있어요. 이분은 해외에 잘 나가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문회 하기 전에 나가버렸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나갔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청문회 사실을 알고 증인 채택이 됐는데 나갔다고 하면은 도피죠. 오늘 또 지금 현재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동행명령을 발부하자. 네. 그래서 그럼 불러서 동행명령을 다시 확인하자. 발부하면 오늘 국내에 있으면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데려와서 증인을 세우는데 외국에 있으니까 실효성이 없다. 네. 지금 해봐야 뻔한 것을 왜 그렇게 쇼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관련해서는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모 신문이 오늘 아침 조간에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만난 거 사실이죠? 만난 적은 있습니다. 연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1, 2월 정도, 한 2월경 2월경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양정철 씨 만난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양정철 씨는 친분을 맺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분을 만난 거는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만약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은 여야 의원님들도 좀 기회 될 때마다 참 자주 뵙고 또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좀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자, 만나긴 만났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 된 건 한 2달 됐으니까요. 네. 2월 윤 후보자 주장대로라면 2월에 만났으면 야인 시절에 만난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인 시절에 만나는 건 뭐 괜찮습니까? 괜찮죠. 만날 수 검찰총장이라고 있다. 뭐 네. 연분이 있는 사람 만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서울 검찰총장이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정권의 실세라는 하지만 뭐 야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공식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출마 권유를 했다 하는 시점도요. 네. 2015년도인가요? 그 지난 총선입니다. 네. 네, 지난 총선. 네. 그때 대구 고검 검사로 좌천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출마를 한번 권해서 나는 안 한다.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했는데 그 후로도 몇 차례 전화 와서 자기는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인연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저도 지금 네. 좋은 인물이 있으면 우리 당으로 한번 출마해봐라 하고 리스트 작성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은 비일비재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정철 외에 지금 야당의 상당한 고위 인사도 윤석열 후보자에게 자기 당으로 와서 출마를 해라 하고 권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자유한국당의 주요 인사가 당시 지난 저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뿐만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혹시 이런 권유를 했다는 정보를 들으신 게 저는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는 하지 않고 네. 어떤 야당에서 그렇게 교섭을 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네. 지금 들어가면은 제 질문 차례가 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또 들어가셔서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민주당에서 총선 때 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 했다면 보수 진영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 정부나 민주당 쪽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사는요. 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구속시키고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 검사한테 걸리면 가는 거예요. 네. 제가 혼났다니까요. CN그룹 회장을 조사하는데 네. 저 윤석열 그 조선소 영광의 그렇죠. 조선소 세우다가 무너진 네, CN그룹요. 거기 네. 그 회장한테 박지원이한테 돈 준 것만 불어라고 얼마나 혼을 냈든지 그분이 아주 질겁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출소해가지고도 윤석열 검사가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랬어요. 당신 잘 걸렸다. 저 윤우진 세무서장하고 네. 했을 때 또 윤대진 검찰국장도 현 검찰국장도 바로 망한 보혜저축은행에서 제가 3천만 원 받아가지고 검찰 수사 무마했다 해가지고 저를 기소하고 직접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공교롭게 대윤, 소윤, 네. 윤석열, 윤대진과 다 악연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용산세무서장 걸리길래 네. 이건 됐다 하고 내가 얼마나 파보아도 CN그룹이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던 그 무렵이죠.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글로벌 외환위기 때 예, 넘어갔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MB 때나 뭐 노무현 정부 때나 박근혜 때는 우리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봤고요. 그렇죠. 권력을 향해서 그냥 뭐 법만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 권력을 추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만약에 제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관계되는 것을 물은다 하면은 거기에 답변에 자기는 필요 없다. 진짜 저건 뼛속까지 검사라 누구도 컨트롤하기 어려울 거예요. 관련한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아마 같은 입장을 물어본 것 같은데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각 정권마다 그 우리 후보자의 좀 족적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그 정권의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상당한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대선 자금 수사를 맡아서 살아있는 권력이죠. 최측근, 안희정 그 대선 당시에 자금 담당이었고요. 그리고 후원 회장도 구속했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BBK 특검 이 사건에는 특검에 참가해서 무혐의 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보수적인 정당들에서 칭송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분이어야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비토 반대해야 될 인물인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지는 그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 청와대 뭐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 뭐 또 정치인들 이렇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강금원 후원회장이라든지 안희정 전 지사 그때 이제 대선 때 자금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총대 메고 안희정 지사가 들어갔는데 네. 집어넣은 사람이니까 권력에 이렇게 휘둘릴 사람은 아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니까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 MBK BBK 이런 사건 같은 경우도 특검에 가서 무혐의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도 사실은 관심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누가 뭐 이렇게 공천을 근본적으로 네. 저분이 검사들은 근본적으로 보수입니다. 약간 운동권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네. 근본적으로 보수예요. 국방부 군인들도 보수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사 윤석열이 유명해진 건 국정원 댓글 사건 특수수사팀 팀장이 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댓글 관련 정권의 댓글 관련 수사를 말리려는 듯한 수뇌부에 항명했기 때문인데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민감한 주제가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후보 묻습니다.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죠? 없습니다. 윤 전 서장 관련된 무혐의 그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2015년 2월 달에 검찰에서 이 불기소 그 무혐의 결정 내린 겁니다. 자, 이게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이게 다 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최소한 검찰국장이 내용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그 당시에 지검장, 아니 총장, 그리고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면 그 황 대표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 그때.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윤우진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요 대부분이 부장검사 또는 차장검사에서 전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검사장까지 보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아닙니다. 검사장한테 결재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장이 어떻게 했느냐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명하라. 그야말로 정시공세입니다. 의원님이 직접 물어보셨는데 그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냐. 그때 왜 2013년 국정감사 때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냐 하는데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예, 그렇죠. 네. 오늘 또 비슷한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그걸 제가 질문을 했죠. 네. 왜냐하면 2013년 국정감사 때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 저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질문해야 되는데 네. 제 1번 타자로 제가 나가서 해라.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법사위에서 상의가 돼서 제가 1번 타자로 나가서 윤석열 당시 팀장을 답변대에 세우고 이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도록 간섭했냐? 네. 그걸 딱 인정해버린 거예요.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서 사실 그 답변으로 인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고 촛불혁명의 진원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조영권은 이렇게 인정했지만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수사를 간섭했고 네. 또 2주간이나 허가를 안 해줬고 네. 또 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요. 네.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뭐 네. 이런 것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또 제가 질문을 하니까 네. 그러면 조영권, 황교안 이 두 분이 수사를 간섭했고 지휘했고 못하게 한 그 답변이 지금도 그러하냐? 그러하다. 네, 거기까지 대화가 봤고요. 예. 중요한 건 그러면 당시 이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느끼기에 야,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뭔가 방해하는구나라는 뭐 심적, 물적 증거가 아니, 있어야 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법무부 장관이 방해한다.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는 걸 이제 네.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또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변함이 없다. 뭔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의원님 표현을 빌리자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요. 네.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게 네. 선서를 하고 조사를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시 이 청문회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명명백백하다고 하면은 네. 위법 아니냐. 그러니까 조영권 당시 중앙지검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라.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밝히라. 이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 나온 겁니다. 네, 오늘 청문위원들 상당수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행 등과 관련돼서 고소 고발된 의원분들이 오늘 청문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포해저축은행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은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제척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그런 적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빠지셨습니까?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어요. 며칠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봤습니다. 피고발인들이니 한국당 의원들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빠져라.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이니 인사청문회 살살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저는 반협박으로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 제대로 오늘 할 겁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수사는 알아서 하십시오. 뒤에 자료수는 아마 장제원 의원 목소리 같습니다. 네. 사실상 청문회는 이루어져 진행됐고요. 저렇게 네. 문제를 제기하면은 한국당 의원들은 벌떼같이 방어를 하고 여당을 공격해요. 근데 민주당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도 후보자로서는 기가 죽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글쎄 나는 한국당이 잘하더라 이거예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오늘 제대로 못 밀어붙이더라, 제대로 방어 못하더라 이렇게 아, 들립니다. 난 그 얘기는 제가 하기 싫습니다. 네. 그냥 알아들으세요. 네. 물론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관행적으로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후보자 편을 드는데 그게 꼭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나온 것 주제 질문 여쭤보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말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한 110여 명 되는데 고소 고발된 사람이 50명이 넘어서 다 빼고 나면 나올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 김진태 의원도 네. 자기가 나를 공격했었지만은 자기도 선거법으로 검찰 조사받고 재판받아서 또 무죄 났죠. 그때도 네. 왜 국정감사 하느냐 나가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격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명을 하고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 그렇기 4명도 때문에 고소 고발되어 다 있습니다. 네.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따지고 나가고 지금은 왜 아무 소리 안 하느냐 한 말씩 해봐라 네. 그렇게 했던 거죠.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 고소 고발 당했으니까 나가라 이 말이 나가라는 아니고 건 아니고 정리는 하고 가자. 아, 그렇죠. 과거에- 그리고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냐. 과거에 나도 저 피의자일 때 그런 자기들이 공격 많이 했잖아요. 당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후에도 청문회 오늘 밤 늦게까지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 방 없습니다. 무난히 끝날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은 네.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더라도 20일 넘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남은 청문회도 수고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